64쪽에 레벨 2 문제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1, 2번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 1번부터 좀 보면 64쪽이에요. t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1부터 t까지, 그러니까 지금 간격이 1이죠. 간격이 1만큼 떨어져 있는 그 구간에서 이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을 때 함수 gt가 t는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요런부터 좀 그려볼게요. fx 그러면 얘를 미분해 가지고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3차 함수인데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3차 함수다. 그러면 요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요 지점이 1이겠죠. 그리고 우리 3차 함수를 그릴 때 항상 여기 센터 요 지점에 형진아 뭐가 있다 그랬지? 변곡점이 있다 그랬지? 지금 마침 극대를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가 1이니까 요 지점이 정확하게 뭐가 될까요? 요 지점이 y축이 딱 될 겁니다. 그쵸? 여기가 그러니까 0이 될 거예요. y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함수 보니까 지금 y 절편이 1인 거 보이죠? y 절편이 1.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0,1입니다. 뭐 요 정도 정보를 우리가 써놓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지금 t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루트 3. 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3. t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러면 t는 지금 x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숫자니까,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fx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루트 3을 한번 넣어봐. 얼마 나오나? 요 fx 식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돼가지고 1 돼요. 1 되죠? 그럼 요게 1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우리 y 절편이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요 y 절편하고 자, 내가 요 1 높이에다가 요렇게 y 값이 1인 라인을 긋는다면 이 y는 1이라는 라인하고 만나는 지점 있잖아. 그치? 여기가 제우야 얼마란 얘기야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어봤더니 1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y 값이 1이 되는 요 라인하고 만나는 요 첫 번째 포인트,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루트 3,1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대칭이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요 반대쪽에 여기 있죠. 여기는 플러스 루트 3 어서와 컴마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지? 자, 요 정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구간을 자르는데 t-1부터 t까지 구간을 자른대. t-1부터 t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구간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요 정도 간격으로 1 간격으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박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박스에 요 왼쪽 끝 있죠? 왼쪽 끝 라인, 요 왼쪽 라인 여기를 t-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른쪽 끝 라인을 t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t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려놓은 요 구간 있죠? 여기 t-1부터 t까지 요만큼이 지금 t의 제일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준영아 t가 딱 마이너스 루트 3 지점에 그려놓은 거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요렇게 생긴 이렇게 이제 fx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만큼 fx들을 보면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요 fx 값 중에 가장 큰 놈을 gt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일 높은 지점이 여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병준아, t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그때 gt의 값은 몇인 거야? 이 함수에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gt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은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fx 값 중에 제일 높은 값이니까 1이 gt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은 우리가 뭐 g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t 값이 커지잖아? t 값이 점점 커지면 이제 이 박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박스가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박스가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요 구간 안에서 fx가 이만큼 범위를 갖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값이니까 요 지점의 값이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의 값이. gt 값이. 그치? 이런 식으로 박스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구간 내에 들어간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gt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건데, 자, 그럼 언제 과연 gt가 최소가 될까요?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언제 gt가 최소가 될까요? 그러면 지금 gt의 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적어도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요 순간의 값이 1이었기 때문에 1보다 이제 작아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박스가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요. 쭉쭉쭉쭉 가가지고 자, 한 여기까지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자, 여기까지 왔어, 박스가. 그러면 준영아, 이번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구간이 요만큼이잖아. 요 구간 내에서 그나마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예요? 0,1 여기가 그나마 높죠. 그러니까 요 순간의 GT 값은 1인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얘가 옆으로 좀 더 갔어. 자, 옆으로 좀 더 가가지고 한 요렇게 왔어. 그러면 이때는 요만큼 구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형진아, 이 중에 그나마 제일 높은 데가 어디 같아 보여? 요쪽하고 요쪽 중에 지금 뭐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더 높죠? 그쵸? 그러면 요 순간에 여기의 값이 GT 값이 되는데 이때 값은 우리가 아까 찾았던 1보다 훨씬 작은 값이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한 요 근방에서 GT가 최소값을 갖게 될 건데, 그럼 언제가 진짜 가장 작을까? 생각해보면, 자, 보세요. 언제가 가장 작냐면, 자, 내가 얘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보면, 언젠가 어떤 순간에 이 왼쪽 끝 지점과 오른쪽 끝 지점이 어떻게 되는 순간이 올까요? 높이가 정확히 같아지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요 양쪽 끝의 높이가 정확히 같아지는 순간, 요 순간이 우리가 선택한 구간 중에 최대값을 구했을 때 그 최대값이 제일 작은 순간이거나. 만약에 거기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이쪽 끝이 높아지잖아? 좀 더 커지는 거고, 반대쪽으로 가도 반대쪽 끝이 높아지니까 더 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작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여기쯤에 있는 1 근처에서, 자, 여기가 아까 t-1과 t였죠? 그래서 t-1의 함수값과 t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의 t값이 바로 문제에서 찾는 a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뭐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보기는 지금 뭐 단순히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아니죠. 뭔가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근해 공식을 써서 나오는 그런 값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은 t-1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 요걸 이제 계산할 거니까, 자,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f t-1과 ft가 같다. 요거를 만족하는 순간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순간 중에서 요쪽에 t값이 여기쯤에 있는 거니까 1보다 조금 큰 t값을 갖는, 자, 그런 지점의 값을 우리가 a값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계산할게요. ft-1이면 fx에다가 t-1을 집어넣은 거니까 t-1의 세제곱 마이너스 3t-1 그리고 플러스 1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자, 그럼 1 지우고요.
전개시키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t 플러스 3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그럼 t 세제곱도 날라가고 마이너스 3t도 날라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애들만 써보면은 우변으로 넘기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3t 그리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제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t 값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지점을 알 수가 있겠다. 근해 공식을 써보면 6분의 3 풀마 루트 9 플러스 4, 6,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분의 3 풀마 루트 3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봤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순간은 요 양수 쪽에 있죠, 지금. 그죠? 양수 쪽에 있기 때문에 풀마 중에서 플러스를 골라서 6분의 3 풀마 루트 33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저 GT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언제 GT가 가장 작을까? 그래프를 보고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1번 문제였고요. 2번으로 갈게요. 2번도 이제 좀 어려운데 2번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것밖에 안 알려줬어. 그럼 우리는 fx의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 라는 것밖에 몰라요. 자, 근데 이 fx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f 절대값 x 플러스 t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으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거 형진아. x의 절대값 씌우고 뒤에 플러스 t가 붙었죠. 그럼 이거는 fx라는 함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시켜야 저런 모양이 나오죠? 자, 지금 형진이가 뭐라 그랬냐면 x에다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이라고 말했지. 그러면 형진이 말대로 해보면 x의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 시켜 그러면 x가 있던 자리를 x 플러스 t로 바꾸는 거잖아. 이것과 이것이 같을까?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만약에 절대값 x에다 먼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해야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뭘 먼저 해야 될까? 먼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 f, x 플러스 t 요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f하고 절대값 x 플러스 t 요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저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저 함수의 모양을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원래 2차 함수 있죠? 원래 2차 함수 fx 이 원래 2차 함수의 요 꼭지점 있죠? 축의 방정식 여기를 x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y는 fx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병준아, 자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요렇게 평행이동 시켰을 때 요 녀석은 요 축의 방정식이 뭘로 바뀔까요? x축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t만큼 갔으니까 자 원래는 x는 p가 축의 방정식이었는데
요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왔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어? p 마이너스 t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자, 이렇게 바뀐 상태야,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x에다 절대값을 씌우잖아. 어서 와라. 절대값을 씌우는데, 자, 내가 요렇게 생긴 녀석한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x에다 절대값 씌우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한다? 자, 여러분 기억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x에다 절대값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x에 절대값 씌우게 되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 x값이 양수였던 부분 살아남죠. 여기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x값이 음수였던 부분은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그대로 y축에 대해 대칭시켜가지고 이 반대쪽을 이렇게 그리는 게 x축, x의 절대값 씌웠을 때 그래프의 변화죠. 기억나니? 서준이 기억나니? 우리가 보통 절대값 씌운다 그랬을 때, 자, 지금처럼 이 모양은 뭐냐면 fx에 x만 쏙 골라서 절대값들을 싹 씌웠을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원래 이차함수가 원래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이렇게 절대값 씌울 수 있죠. 우변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씌우는 거. 이건 많이 봤잖아. 이건 어떻게 되더라, 서준아? 이렇게 되면은 y 값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fx가 음수인 것들이 위로 올라와.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던 것들 위로 접어 올리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로 바뀌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 대표적으로 절대값 씌우는 두 가지 케이스야. 요거는 x에만 골라서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 그러면 y축보다 오른쪽 부분만 남겨서 그거를 복사해서 대칭시키는 거. W자 모양으로 되는 거.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그러면 요런 형태로 그래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y축의 위치가 중요해요. y축이 어디 있느냐. 그죠?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요렇게 요놈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요놈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y축이 여기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y축이 여기에 있었다. y축이 요렇게 y축이 있었다. 자, 만약 요렇게 y축이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그래프 중에서 여기만 살아남아. 여기만 요렇게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요쪽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는 거고 요 놈을 그대로 대칭시키니까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돼요. 요렇게. 여기가 좀 뾰족한 그래프. 또는 자,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에서 y축이 정확하게 y축이 정확하게 여기였을 수도 있죠. y축이 정확하게 요 가운데 딱 지나갔다. 그렇다면 요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이쪽에 붙이니까 요렇게 원래 fx하고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y축이 여기에 있다. 요렇게 있다면 y축이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 보여줬던 것처럼 요쪽 부분 살리고요. 요쪽 부분 살리고 얘를 그대로 대칭해서 요렇게 되는 모양. 크게 세 종류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세 종류의 모양은 누구에 따라 결정되냐면 y축이 어디에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자, y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x가 0인 라인이잖아. 그러면 병준아, 여기가 지금 x가 0인 라인이라면 지금 이 그림의 상황은 뭐냐면 p-t가 0보다 어떨 때야? 지금 여기가 지금 요 점선이 p-t고요. 여기 실선이 y축이니까 여기가 0이야. 그치? 그러면은 p-t가 0보다 작은 상황의 그림인 겁니다. 얘는. 이해되니? p-t가 지금 요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0은 요 y축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요런 그림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p-t가 딱 0인 순간의 그림이고요. 그죠? 얘는 뭐예요? p-t가 0보다 클 때의 그림인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를 gt라고 했어요. 극값을 갖는. 자, 첫 번째 그림은 하윤아, 요 빨간 그래프는 극값을 몇 개 가져요? 한 개 갖죠. 여기 유일한 극소값이지. 맞죠? 자, 두 번째 그림. 얘는 극값을 몇 개 가져요? 몇 개요? 한 개지. 여기 하나밖에 없지. 이거 그냥 이차함수 모양이니까. 그지? 자, 요거 극값 한 개. 요것도 극값 한 개. 얘는 극값을 몇 개 가져요? 세 개 가져요. 그쵸? 얘는 극값을 세 개 가지니까 자, 요렇게 극값의 개수가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극값 한 개 가지고 요 그림도 극값 한 개 가지고 요 그림 극값 세 개 갖는 그림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를 GT라고 했으니까 요 상황은 GT 값이 1인 거고 극값이 하나 있으니까 요 상황도 GT 값이 1인 거고 요 상황에 GT 값이 3개로 바뀐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GT의 값이 1개에서 3개로 바뀌는 순간이 지금 요 순간에서 요 순간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경계선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1개였다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3개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GT 값이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의 값이 달라.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형진아, GT의 값이 달라지는 그 순간이 T 값이 얼마일 때라는 거예요? 1일 때를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T 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GT의 값이 바뀌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건 끊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거기에서. 그 끊어져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T가 1인 순간이고 그 T가 1인 순간이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 요거보다 왼쪽에서는 1개였다가 요거보다 오른쪽에서는 3개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요 극한에서 알려준 요 정보까지 동원을 하면 결국은 요 그림에서의 요 T 값이 얼마인 거냐면 1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T 값이 1이라는 얘기는 결국 P도 얼마란 얘기예요? P도 1이란 얘기지. P와 T가 모두 1이다. 그치? 그거를 이제 요 극한을 보면서 자, P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P 값을 1이라고 찾았잖아요. P 값을 1이라고 찾았으니까 맨 처음에 잡았던 이 y는 fx라는 요 2차 함수에 축의 방정식, 축을 x는 p로 잡았었잖아. 얘가 지금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x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꼭지점의 x좌표, 얘가 지금 1이라는 것까지 찾아낸 거기 때문에 x-1의 제곱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아직 몰라. 이렇게 플러스 q 이렇게 fx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문제,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fx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는 정보입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hx를 한번 볼게요. hx. 자, hx는 얘네들을 좀 지우고 할게요. hx. 이렇게 지우고 되겠다. 자, fx 찾는 것까지 했고 지금 fx가 그래서 요거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제 hx를 써볼게요. hx는 x-3 앞에 있고요. 그리고 fx가 지금 요 모양이니까 요 모양 그대로 살려서 갈게요. x-1의 제곱 플러스 q라는 fx가 붙어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q 값만 찾으면 hx가 완성인데 가나 조건을 보니까 hx는 0이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근은 정수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요것만 보고는 q 값을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조건으로 가서 h'1과 h'3의 곱이 0보다 작대.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 그치?
자, 성빈아 미분해보자. 요거 미분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럼 뒤에 거 그대로 한번 쓰고 플러스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이제?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이니까 2 괄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원래는 요럴 때 이제 속미분 한번 곱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얘 미분해도 얼마예요? 1이지. 그래서 속미분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Q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날아가는 거고. 자, 요게 지금 H'X예요. 그럼 요 H'X에다가 이제 나식에 있는 두 가지를 넣어보겠습니다. H'1. 자, 하영아, H' 여기다가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여기까지는 뭐만 남을까요? 여기가 0 됐지. Q만 남죠. 그죠? Q. 그 다음에 뒷부분. 자, 요 뒷부분에서는 X 자리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이거 통째로 다 어떻게 될까? 0 되겠죠? 그러니까 H'1은 그냥 Q예요. Q. 그 다음에 H'3 할게요. 자, 하영아 3 집어넣으면 요 앞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4 플러스 Q가 되겠고 뒤에 있는 부분은 0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H'1과 H'3은 Q하고 4 플러스 Q인데 걔네 둘을 곱한 게 0보다 작대요. 그럼 이런 얘기네. Q 괄호 Q 플러스 4가 0보다 작네. 그럼 윤호야, Q의 범위가 뭐다?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H' 어디 있냐? 이 HX는 0의 모든 근은 정수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Q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 봐봐. 요거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부분에서 정수인 근이 나와야 돼요. 그쵸? 여기에서 정수인 근이 나오게 하는 그런 Q 값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정수인 근이 나오게 하는. 그러면 여기 Q 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에서 정수인 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부분만, 이 중괄호 부분만 갖고 오면 x-1의 제곱 플러스 q가 0인 건데 그럼 x-1의 제곱이 마이너스 q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가 3 같은 거,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x 값이 정수 나올까 안 나올까? q 자리에 마이너스 3 들어가면은 x-1의 제곱이 3이잖아. 정수근 안 나오죠. 루트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루트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그지? x-1이 풀마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x 값이 2 또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수인 근이 나온다. 그래서 q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x가 완성된 거예요. q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찾는 순간. 자, 그럼 마지막으로 h'4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다 계산할게요. h'4 하면은 여기는 9 플러스 q인데 q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 앞에 부분은 플러스 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8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답은 14. 이 문제가 잘 어려워요. 2번이 잘 어려워. 그 뒤부터는 이제 어렵잖아요. Q는 아까 fx의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설명했던 내용에서 p가 1인 것까지 찾았는데 우리가 보통 2차 함수 쓸 때 이렇게 쓰잖아.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꼭지점 표현하잖아요. 근데 a 값은 문제에서 처음부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a는 안 썼던 거고요. 이 p가 얼마인지를 아까 그래프 세 종류 해가지고 찾았던 거예요. p가 1이라는 것을. 그래서 p가 1이라는 것까지는 찾았는데 꼭지점의 y좌표인 q는 몰랐던 거거든.
그래서 Q를 넣어놓고 계산해서 Q를 찾은 겁니다. 이게 fx였던 거예요. fx.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3번부터는 조금 쉽다. 자, 3번 문제는, 자, 3번 문제는 fx 그래프 그려가지고 fx의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통째로 씌우면 아까 이렇게 뒤집어져 올라가는 거잖아. 아래에 있던 부분을 뒤집어 올려가지고 그거랑 k랑 5번 만나도록 k값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면 바로 끝나요. 자, 미분부터 할게요. 자, 미분부터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호야 얼마일까? 지금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로 블록하는데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 여기가 3. 그러면 풀이니까 요 지점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를 갖겠죠? 그게 여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3. 자, 요런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랬으니까 요거 우리가 그 x축을 그어야 되잖아. x축을 긋기 위해서 요 놈의 값들을 좀 찾아 놓겠습니다. f-2. 자, 요 지점의 함수값 f-2 계산할게요. f-2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얼마일까? 3분의 22. 자, 여기가 지금 3분의 22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극소값도 찾을게요. 극소값 f3 찾을게요. f3이면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27.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커요? 얘는 대략 한 7점 얼마 정도 되고, 그치? 얘는 13점 몇이잖아. 얘가 절대값이 더 크죠?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x축을 그릴 때 x축이 얘한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어지는 거죠. 요렇게. 그쵸? 요 놈에 더 가깝게 요렇게 x축이 그어지는 거고, x축이 요렇게 그어졌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fx에다가 절대값을 땅 씌웠을 때 뒤집어져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뒤집어져 올라갔을 때, 자, 원래 극대값보다 얘가 뒤집어져 올라간 부분이 높이가 더 어떨 거다? 더 높을 거다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가 제일 높아. 그리고 요거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런 모양이 지금 절대값 fx가 된다. 그치? 그래서 어디가 더 높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놨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좌변은 그렸어. fx의 절대값은 그렸고 거기다가 이제 k 그을 거거든요. k. 상수함수, 그지? 이렇게 가로로 쭉. 근데 가로로 쭉 그어가지고 재호야 몇 번을 만났으면 좋겠다? 5번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5번을 만나게 하는 위치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그죠? 여기 3분의 22 요 지점을 지나가게 딱 그어야, 요렇게 딱 그어야, 여기다 y는 k를 딱 그어야지만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번이 됩니다. 그쵸? 요거 말고는 5번 만나는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k 값은 유일하게 3분의 22 한 가지가 되는 거죠. 1번. 맞지? 그러면 만약에 준영아 교점이 3개가 나오게 하고 싶어. fx의 절대값하고 요 k의 교점이 3개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어디다가 그으면 3개가 될까요? 어디?
어, 여기 여기가 접어져 올라온 게 여기일 텐데 여기의 값이 그러면 부호가 뒤집혀서 2분의 27이겠지. 그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긋는다면은 딱 3번 만나게 할 수 있죠. 또 어디도 3번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한 군데 더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도 3번 아니야? 1번, 2번, 3번. 맞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놨다면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K의 위치를 조절해가지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었고요. 이제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와 자연수 K예요. 자연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0의 실근은 마이너스 K와 2K 뿐이다. 그랬습니다. 3차 함수인데 실근이 2개다. 그럼 뭐가 떠올라?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인데 실근이 2개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이제 3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실근이 몇 개예요? 실근이 3개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실근이 2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실근이 2개라고 하는 것은 얘가 요렇게 걸쳐 있든가 아니면 어디 있을 거다. 극소에 걸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극대에 걸쳐 있던가 극소에 걸쳐 있던가. 자, 그래서 우리는 2가지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딱 2가지 상태만이 실근이 2개가 될 겁니다. 근데 요때는 요 왼쪽이 지금 실근이 마이너스 K와 2K라 그랬는데 K는 자연수기 때문에 요 왼쪽이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고 요쪽이 2K가 되는 요런 그림일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가 2K가 되는 요런 그림일 거예요. 자, 이 두 종류의 그림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35의 교점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럼 요거를 보는 순간 아하, 하윤아 1번, 2번 중에 어떤 거구나. Y는 마이너스 35면은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Y는 마이너스 35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그어지는 선 아닌가? 그렇죠. 이 모양의 그래프는 절대 Y는 마이너스 35의 그래프하고 3번을 만날 수가 없죠. 그렇죠.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만나겠지.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은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얘는 탈락이고 요 놈이 나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35가 요렇게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치? 요렇게 Y는 마이너스 35가 그어져 가지고 교점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요런 식으로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 모양은 준영아 2K에서는 뚫고 지나갔고 마이너스 K에서는 튕겼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fx의 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뚫고 지나가는 데는 그냥 실근이고 튕기는 데는 중근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k라는 중근을 가지고 2k라는 실근을 가져야 돼.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중근이니까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요 그래프의 모양을 이용해서 fx의 식이 요거구나. 3차 함수 그 최고차항에서 1인 건 알려줬으니까 요 식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자, 그런데 요 놈이 지금 요걸 만족해야 돼. 지금 요 y는 마이너스 35하고 이렇게 3번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민정아 이렇게 3번 만나려면은 자, 요 놈의 극소값 있죠? 여기의 값이, 여기의 y좌표가 극소값이잖아.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35보다 어때야 해요?
작아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K 값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요 그래프에서 우리는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35보다 작습니다 라는 조건을 쓸 거예요. 자, 이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봐도 됩니다. 미분을 해봐도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3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율 관계. 자, 지금 같은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라 그랬죠? 여기 변곡점, 여기 극소점 있잖아. 그럼 내가 요렇게 올렸을 때 이 비율들이 다 똑같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2K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윤호야 정확히 몇 K? 3K 그치? 그럼 요거 한 칸이 K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여기가 0이란 얘기고 여기가 K란 얘기고 여기가 2K 하면 딱 맞죠. 그래서 미분해보지 않아도 K에서 극소값을 가져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 관계를 통해서 K에서 극소값을 가져. 그러면 fx의 극소값이라는 게 곧 fk거든. 그럼 fk가 뭐냐?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요 식에다가 여기다가 x자리에 k 집어넣은 게 바로 fk죠. 그럼 여기 앞에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곱하기 자 여기 x자리에 k 집어넣으면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k 세제곱 요게 fk인데 이게 마이너스 3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 k세제곱 부등호 뒤집히고요. 4분의 35 이렇게 될 겁니다. 4분의 35 대략 뭐 8점 몇이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성빈아 저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 자연수 k의 최소값 얼마값? 5요? 9요? k가 8점 몇보다 큰 게 아니라 k의 세제곱이 8점 몇보다 큰 거예요. 3입니다. 3. 그쵸? 네, 2까지는 안 되잖아. 그래서 3입니다. 3.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 4번 문제였고 자, 넘어갈게요.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자, 5번 문제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서준아 이게 무슨 뜻일까? f'x가 우함수다 맞죠? 우함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 이제 마이너스 붙어있는 애들 우변으로 넘기면 f'x가 f'-x하고 같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x와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같은 거 우리 우함수라 그러죠. y축 대칭의 우함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우함수면 f'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잖아. f'이 자 정확하게 요렇게 딱 좌우 대칭으로 우함수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하게 요렇게 이 둘 중에 한 가지 모양으로 생겨야 됩니다. 극값도 지금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축이랑 반드시 두 번 만나야 돼서 요 모양 아니면 요 모양일 거예요. 우함수니까 좌우 대칭. 자 근데 f'0이 0보다 크대. 그럼 민정아 1번 2번 중에 어떤 거? 이게 지금 f'이거든요. 그럼 f'0이면 여기 아닌가요? 그죠? 얘는 f'0이 여기인 거고, 그치? 맞죠? 그럼 f'0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 얘가 맞는 거죠. 얘가.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위로 볼록하니까 f'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재우야 양수다, 음수다? 좀 어떻게 생겼니? 위로 볼록하게 생겼으니까 음수죠? 그러면 그 f'의 최고차항이 음수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뭐였을까? 음수였겠죠. 그죠? 자, 여러분 요 fx가
만약에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f'x도 얘를 그대로 미분해서 3ax 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2차 함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의 최고차항이 음수였다는 얘기는 요 놈이 음수였다는 얘기니까 결국 a가 음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음수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럼 플러스 3이네. 여기까지 할 수 있고. 그죠? 자, 따라서 f'x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살려가지고 쓰면 최고차항의 개수 3a 넣어주고요. x-3, x 플러스 3 요렇게 생긴 것이 f'x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 저거 찾아볼까요? fx를 찾아볼까요? 뭐 적분이긴 하지만 뭐 적분 다 배웠으니까. 자, 27a. 요게 지금 f'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형진아 fx로 가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27a x 요렇게가 fx겠죠. 그쵸? 물론 이제 뒤에 적분 상수가 붙을 수 있지만 적분 상수가 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18이다 라는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 적분 상수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놓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극대값 극소값 찾아야 되는데 지금 f'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일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극대값은 f3이고요. 극소값은 f-3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차가 18이야. 이걸 가지고 a를 찾는 거야. 그죠? 자, 계산합시다. 성빈이가 해볼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부호가 다 거꾸로 바뀌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7a 그냥 이걸 계산할까? 요게 마이너스 54a잖아. 그지? 그럼 요 놈은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부호가 반대일 거니 요 놈은 플러스 54a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지금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08a가 18이 되겠고요. a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값 나왔습니다. a 값 나왔고요. 그럼 fx가 완성이 됐네요. fx는 마이너스 6분의 1 x 세제곱 여기는 플러스 요거 얼마니? 2분의 9 x인가? 그죠? fx가 요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아닌가? 6분의 1이면은 6분의 3으로 약분하면 이거 맞죠? 그죠?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자. F1과 F-1의 차를 구할 거니까 F1 하면 얼마예요? 얼마니 윤호야? 6분의 20 26 그치? 6분의 26 그러니까 3분의 13 그러면은 F-1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3분의 26 그치?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5번 문제고요. 넘어가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구간으로 잘라져 있는 함수인데 위에 있는 녀석은 3차 함수고요. 밑에 있는 녀석은 2차 함수인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 조건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지. 준영아, 연속이 돼야 되는데 경계선이 3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준영아? 어, 3에서 서로 이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위에 식에 삼는 거랑 밑에 식에 삼는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위에 식에다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플러스 24 플러스 A. 그럼 얼마니? A 마이너스 12인가? 그지? 자, 밑에 식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이거 그냥 0이죠. 그죠? 0이야. 그러면은 A-12가 0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1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A 값이 12예요.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은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민수분해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 값을 지금 갖는 지점이 몇 군데 나왔니, 병준아? 일단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그 값 같고요. 그리고 3분의 4에서 그 값을 갖죠. 그리고 그 두 개의 값은 모두 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이 쓰여지는 구간 안에서 그 값이 두 군데 나온 거야. 맞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녀석은 그냥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리면 되는데, 자, 지금 요 녀석이 얘랑 아까 둘이 3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 집어넣었을 때 0이었으니까 요 놈도 3,0을 지나갈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4지점 여기 함수값 구할게요. f-2가 얼마인가 찾아보면, 자, 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겁니다. 그러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그리고 아까 a 값이 12였어. 그럼 요게 정확히 0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f 3분의 4. 자, 요거는 얼마인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7분의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6.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32. 그리고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요거 얼마인가? 양순과 음순가만 봅시다. 이렇게 요게 지금 F'이 요렇게 생긴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렇게 와서 마이너스 2에서 0을 찍고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요렇게 가는 여기까지가 지금 그려진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가 3분의 4인 거야. 그리고 요 지점이 딱 3인 겁니다. 3,0을 지나가는 녀석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요 왼쪽 그래프 그린 거고요. 자, 거기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이어질 건데, 오른쪽 그래프가 이어지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그냥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고, x축하고 3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나는데, 자, 만약에 b가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으면, 만약에 3이 여기 있는데 b가 뭐 여기 있어.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분의 10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죠. 그 값을 갖는 지점이 세 군데가 생기긴 하지만 얘랑 얘를 셋이 더해가지고 3분의 10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B라는 지점이 왼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쯤에 이제 B가 있어가지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어서 얘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2차 함수가 그려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값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세 개의 그 값이 나온다. 그치? 그래야 그 셋의 합이 3분의 10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요건 아까 3차 함수였지만 요 초록색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무조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인지는 3과 B의 딱 중간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니까. 그치? 따라서 요 지점은 3과 B의 딱 중간 2분의
3 플러스 b 이렇게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극값을 갖는 요 세 포인트 알파, 베타, 감마가 요거 이렇게 세 개인 거지. 이렇게 세 군데서 극값을 가졌으니까 얘네 셋을 다 더했을 때 3분의 1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b 요 값이 3분의 1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3분의 4를 먼저 넘기면 2가 될 테니까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b가 4다. 그러면 b는 5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 출발할 때 a 값이 몇이었더라? 12였죠, 그죠? 여기서 12 찾았었고, 그럼 여기서 5 나왔으니까 얘랑 합쳐가지고 답은 17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17. 3분의 10은 문제예요. 요거. 극값을 갖는 세 지점의 x값들의 합이 3분의 10이다. 그치? 그거에서 b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는 7번 문제는 두 함수 fx, gx가 fx하고 gx가 똑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그럼 먼저 fx하고 gx가 똑같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 요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써보면은요, 한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생기는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럼 이것도 아까 나온 상황 아닌가? 그지? 요 3차 방정식이니까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최고창이 양수니까 대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오게 하려면은 x축이 요렇게 지나가든가 아니면 요렇게 지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요 놈의 극대값이 0이든가 극대값이 0이든가 아니면 극소값이 0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미분해 요 놈한테 새로운 이름을 붙일게요. 요 놈을 hx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를 hx라고 생각해서 hx의 극대극소를 찾는 거야. 자, 그럼 h'x는 9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0 되는 지점 찾아요. 이거 0 되는 지점 찾으면은 x제곱이 9분의 k가 되는 거니까 x는 풀마 3분의 루트 k 이렇게 됩니다. 그죠? 3분의 루트 k. 여기서 극대극소를 가져요. 그러면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지? x자리에 3분의 루트 k를 넣었을 때 0 된다. 또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k를 넣었을 때 0 된다. 그지?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가능한 값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럼 h 3분의 루트 k. 형진아, 너 보자. 얘가 아까 hx였잖아. 여기 hx였잖아, 그지? 요 놈의 이제 극대 찾는 거야. 극소 찾는 거야. 자, 3분의 루트 k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 9분의 k 루트 k. 그치? 그 다음에 빼기 그치? 요거 빼기 6이 얼마가 된다? 그죠? 우리는 극대가 0이 되든가 극소가 0이 되든가를 찾는 중이니까. 자, 그럼 지금 요 지점이 0이 되는 순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서로 계산하면 요게 9분의로 통분하면 9분의 3k 루트 k잖아. 그죠? 그럼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근데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9분의 2k 루트 k인데 그 값이 6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k 루트 k 요 부분이 지금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부분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 k가 만약에 음수면은 루트 안에 k가 들어가면 허수가 되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요것을 만족하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반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k를 집어넣어 보면, 자, 하윤아, 마이너스 3분의 루트 k가 여기 들어갔어. 여기 첫 번째 거 뭐 돼요? 그쵸, k 루트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플러스 3분의 k 루트 k 될 거고, 그거 빼기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것도 통분해가지고 9분의 3k 루트 k로 바꾸면 이번에는 9분의 2k 루트 k가 6이 되는 거니까 요 값은 존재하겠네. 그치? 맞죠? 자, 2분의 9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k 루트 k는 이렇게 만들면 2분의 9 곱하면은 27 되겠네. 그치? 27. 그러면 결국은 루트 k가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루트 k가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k 값은 몇이다? 9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다라는 것에서부터 이런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거나 라고 푼 겁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1, x2라고 하면 x1이 저거고 x2가 저거일 때 PQ 사이의 거리가 12가 되는 순간 두 점의 속도를 구해라.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 얘 하나,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나? 지금 x1과 x2가 나와 있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공식이 있나요? 미분을 해야 되나요? 거리를 구하는데? x1, x2가 위치야. 예를 들면 이거 수직선 사이의 위치야. 뭐라고요? 거리가 12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의 위치가 3이야. Q라는 점이 있는데 Q라는 점의 위치가 10이야. 거리가 얼마니? 7이잖아, 7.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각각의 점의 위치를 빼는 거죠. 단, 빼는데 어떤 놈에서 어떤 놈을 빼야 돼? x1에서 x2를 뺄지 x2에서 x1을 뺄지 어떻게 알아? 그게 뭐가 중요해? 제곱이면 무조건 세제곱이 커요?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고. 아니, x1에서 x2를 빼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게 거리죠. 그쵸? 두 점 사이 거리,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둘이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12가 된다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x1-x2가 풀마 12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풀마 12가 되는 순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1-x2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써볼게.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뺄 거예요. x1에서 x2를 뺄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놈이 풀마 12가 되는 순간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 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요 놈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요 놈의 그래프를 ft라고 부를게. 얘를 ft. 자, 그럼 ft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합니다. ft를 미분할게요. f't 구하면 요거는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13의 24의 풀마. 그러면 t 플러스 2 3t 마이너스 4 요렇게 생겼네.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분의 4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런 3차 함수인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분의 4입니다. 여기가 3분의 4.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플러스 12가 되는 순간이랑 마이너스 12가 되는 순간을 찾을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12 라인하고 마이너스 12 라인을 그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랬을 때 요 점이 얼마고 요 점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가 얼마인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야, 얘한테. 얼마니 지워야 여기다 t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확히 마이너스 2,12라는 점이에요. 여기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4. 3분의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확인해보면 또 부호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27분의 64.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84 30인데 자, 요 놈은 적어도 마이너스 12보다는 크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얘가 양수들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보다는 커. 그 얘기는 마이너스 12라는 라인은 여기 지나가는 겁니다. 요 극소보다 더 낮게 요렇게 지나가. 마이너스 12. 근데 플러스 12라는 라인은 요 지점과 똑같이 요렇게 지나가. 요렇게.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순간이 여기 존재할 거고 플러스 12가 되는 순간은 여기하고 여기 존재할 텐데 근데 우리는 어떤 t를 찾고 있냐면 0보다 큰 t를 찾고 있어요. 그죠? 0보다 큰 t. 자, 지금 요 지점의 t 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요건 볼 것도 없이 음수죠. 그쵸? 그러면 유일하게 양수 중에서 플러스 12 또는 마이너스 12하고 만나는 지점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 지점이 우리가 궁금한 순간인 거예요. 요 지점이. 그러면 또 여기가 얼마인지 이것도 비율 관계로 찾으면 쉬워요. 3차 함수 여기 센터, 여기 변곡점 있을 거고요. 그럼 변곡점 여기까지 요 간격이 일정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기 간격이 다 똑같다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분의 4니까 요 간격이 얼마냐면 3분의 10이거든요. 3분의 10. 그럼 요 한 칸이 3분의 5야.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야. 그럼 준영아 여기가 3분의 4인데 3분의 4에서 3분의 5만큼 더 간 거 아니야. 그지? 3분의 5만큼 더 갔어? 요 지점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9, 3이죠. 3. 그치? 자, 그래서 자, 거리가 12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t가 3일 때인 겁니다. t가 3일 때. 그럼 우리는 t가 3일 때의 두 점의 속도를 구하시면 된다. 하영아 이거 알죠? 이게 위치식이잖아. 위치식을 이용해서 속도를 찾으려면 뭐 하면 돼? 미분하면 v로 바뀌죠. 그죠? v 속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v로 바꾼 식에다가 t자리에 3 넣어라 이런 말이니까 자, v1 구할게요. v1은 얘를 미분한 거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인데 거기다가 우리 3 넣을 거예요. t가 3인 순간이 궁금하니까 27 플러스 12 마이너스 3 해가지고 36 이렇게 나오고요. 자, v2도 구할게요. v2 얘를 미분한 거 그러면 2t 플러스 5가 되겠고 거기다가 t자리에 3 집어넣으면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6과 11을 더해서 답은 47, 1번.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 레벨 2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조금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뒷부분은 풀만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는 금방 다 날아갑니다. 집에 가서 꼭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